안녕하세요. 문학더하기 일상입니다. 이번에 그 선거가 문제가 된 거는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요즘 사회가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다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일반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 문서 이런 거 작성하기도 상당히 엑셀 이런 거 다루고 편하고, 그리고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업무 처리도 빠르고 좋은데, 이번 선거는 디지털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증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뭐 디지털 뭐 전산 컴퓨터 뭐 오래 뭐 글을 쓰다 보니까 다루고 뭐 그 안에서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제 혁명적으로 정말 사이버 혁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이점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글을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연결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을 통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잘 활용을 했으니까 무한한 그런 확장성도 있고 참 좋은 거죠. 디지털이라는 것이. 몇십 년 전만 해도 타자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의 그 정보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정말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디지털이라는 것이 그냥 공공의 그런 일로 잘 활용되어졌으면 이 디지털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선거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선관위 측이 디지털을 통해서 너무 이게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우선 디지털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투명성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공공적으로 이제 활용된 공공의 가치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면은, 특히나 이런 선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어떤 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회계 같은 거 어떤 뭐 어떤 경제를 관리한다든지 다수의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될 때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이번 선거 4.15 총선은 그러니까 일방적이었다는 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고, 국민은 투표권만 행사하고 나머지의 개표 결과라든지 개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안에 선관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일방적인 체계로 맡겨두는 체계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혀 거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투명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투명성.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처리를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손쉽게 또 취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정보인데.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정보를 다량으로 해가지고 정말 내가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또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그런 어떤 본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유혹에. 그런데 그런 손에 쥔 정보를 불투명한 공간 속에서 그거를 잘 이게 결단력을 가지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지 못한 방향으로 그걸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전산을 저도 오래 다뤄보니까 전산의 유용성도 있지만 그 접근성 같은 거 위험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라든지 아이디 이런 것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아이디어 비밀번호만 가지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은 누구라도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어떤 일 처리도 서로 비밀번호 아이디만 알면 들어가서 뭐 그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이 바쁜 경우 다른 사람의 일 처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 다른 공간에서. 그 정도 위험성이 있는 건데 선거 관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게 문제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죠. 그리고 통계 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드러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다양한 이상투표지가 나온 거 이제 감정 목적물로 넘겨진 상태죠. 그것도 이제 대법관의 재량권에 의해서 유효투표지하고 무효투표지 가리는 것도 재량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합리적인 어떤 공정성을 확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뭐 QR 코드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바코드 같은 거를 심었으면은 그다지 그것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는데 QR 코드라는 것을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체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개 표식으로 단순하거나 어떤 불투명한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어떤 재반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어느 정도 공정성 확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전산이라는 그런 어떤 걸로 국민의 선거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부실 관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의도성이 명백한 어떤 문제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증거물로도 나오고 통계적으로도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고 전산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수치고 거기서 이제 정상 범위 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죠. 그래서 국민의 유권자 수는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맞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떤 개입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그 추정은 상당히 유력하다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난해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 디지털 사고, 디지털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바로 캐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부실 관리였다면 뭐 용지 이상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겠죠. 용지가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국민의 표심이 반영된 용지가 아닌 어떤 이상 투표지가 출몰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의 어떤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쪽이라기보다 의도성에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의도성이고 명백하게. 그래서 정말 법의 엄중함을 알았으면 그러한 정도까지 선을 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고 전산이라는 것을 좀 그 모호성과 위험성을 알았으면 더 투명적으로 투명하게 이제 잘 문제를 드러났을 경우 보완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더 이제 극대화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보를 취득한 것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의도성이 보였다는 게 이 선거의 문제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뭐 지각에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이제 선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매듭지어져 정리가 안 되면 뭐 계속 나라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고 선거도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가 돼서 선거 문제는 이제 시시비비를 논할 상황은 저는 떠났다 생각해요. 결론은 의도성 있는 명백한 문제가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이라든지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건지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은 어떤 편파적인 어떤 기우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 보고요.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이제 정리가 돼야지만 그다음 선거도 있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상적인 국정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건강한 국민을 위한 법을 서로 합리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동의를 하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잘 매듭이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무리수 역행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제동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역행을 하면 안 되죠. 역행하는 것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제동이 걸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법치주의다 보니까 어떤 법의 룰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이 헌법이 있으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과실이라든지 부실관리 이런 거는 책임을 면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성이 명백한 어떤 사실에는 법적인 그런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이런 법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해가면서 행동을 해야지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지 삶에 있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예지력이 있고 삶을 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참. 그래서 너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